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이제 좀 더 2번에 대해서 심층 탐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게스트님께서 네. 이제는 거절하고 싶은 2번 여자 주디님께서 네. 또 보고서를 이렇게 또 보고서를 써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게스트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러면 자꾸 이제 다음 게스트분들이 점점 부담을 갖고 점점 벽이 높아진다. 쟤는 저만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열심히 안 하셔도 되니까 열심히 하시면 더 좋죠. 뿌듯했어요. 이제 이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신 것들을 쭉 적어 오셨는데 그거를 읽어보면서 이제 차례로 읽어보면서 이미 한 얘기는 이제 끝내고 이제 더 네. 코멘트가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읽어주세요. 차례로. 타인을 돕는 일은 보편적으로 좋은 가치라고 여겨지기에 이번의 고착은 더욱 자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자기의 성격대로 살면 칭찬을 받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그걸 은근히 즐기는 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순간순간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것이 선한 의도인지 나의 고착인지 먼저 구분해 보려고 한다. 나 이거 너무 공감했어. 자신의 성격대로 살면 칭찬을 받는 네. 사람들이 그게 고착을 맞다. 자각하기 힘든 5번 성격으로 살면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살면 일찍부터 이제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 성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번이 자아 성찰을 하기 힘든 번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되게 착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치, 남을 돕고 그런 거는 다 좋은 거고 칭찬을 하고 특히 어렸을 때는 어른들한테 이제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윗사람들한테 이제 비위 잘 맞추고 이런 거는 칭찬만 받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입원이 건강해진다고 해도 사람을 돕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고착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이번에 미덕을 사용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맞아. 그래. 부럽다 근데 어떤 면에서. 다음 거. 네. 이번의 자만심은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표현한다. 번역본보다 영어가 더 잘 와닿는 표현인 것 같다. 우선 2번들은 자신의 관대함과 관용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사람은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할 수밖에 없는데 꼭 난 관대하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퍼주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실망하는 편이다. 네, 그리고 이게 마치 인간이 신의 흉내를 내다가 탈이 나는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 네. 우리가 이제 자만심이 이번에 고착인 게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만심을 프라이드는 사실 자만심보다는 조금 자만심은 약간 격이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프라이드는 자부심? 그치 네. 자부심. 그렇지. 그러네. 그렇지만 약간 이게 고착이라서 나쁘다는 거를 표현하려면 자만심도 네, 괜찮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자만의 핵심은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나 아니면 누가 해? 식의 마음인 것 같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찾고 거기에 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부여했고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느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없어도 어떻게든 돌아갈 일은 다 돌아갔고 특히나 관계에 있어서 타인들의 일에 괜한 오지랖은 모두에게 독이었다. 근데 이거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나 아니면 누가 이거 약간 6번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야. 6번은 가까운 그치. 사람한테 해당되고 근데 2번은 좀 그 대상이 넓잖아요. 그치. 이게 약간 존재의 이유가 될 때가 많아요. 나의 존재의 이유를 여기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내가 6번들한테도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는 불안인 거야.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잖아. 이거고 이제 이번은
그게 이제 6번은 6번 그리고 6번은 아니 2번은 이게 이제 자부심인 거지. 맞아요. 맞아요. 달라 조금 그렇지 좀 기제가. 그 다르긴 달라.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또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또 이 사람들 편에서 생각을 하면은 하지마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데 6번은 그렇게 말했을 때 싫어하진 않았어. 내가 그렇게 말해주면 오히려 안심하는 부분도 있어. 그리고 이제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일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안심이 되잖아. 근데 이제 2번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물론 본인이 아주 힘들 때는 아니면 건강하고 이러면은 그 말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눈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2번이랑 6번을 지금은 내가 구분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는 2번의 자부심에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잖아. 본인이 좋아서. 그래서 그게 나의 오지랖이었던 것 같아. 이게 약간 되게 정체성이랑 되게 혼동을 해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 돕는 게 곧 나다. 돕는 행위가 곧 나니까 맞아. 너가 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나를 부정하는 그렇지. 거야. 맞아요. 거절당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뭐 이거 먹을래 했을 때 안 먹어 이랬을 때 보통 사람 안 먹네 맞아. 했는데 이거는 자기를 거절하는 맞아요. 거랑 동일시하니까 맞아. 그게 너무 거절하는 사람도 그렇고 상처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그게 먹기 싫을 뿐이잖아. 밥 막 맞아. 해놓고 좀 먹어봐 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안 먹었다고 상처받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더 받는 오 거 맞아. 같아요. 맞아. 2번들이 진짜 그래.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분리시켜야 돼. 많이 당했어. 우리 엄마랑도 요즘 그 얘기하는데 어. 엄마도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더 화를 냈던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신기하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2번 근데 나는 이제 2번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2번이 그렇게 해주는 거를 내가 이거를 도저히 커버를 못해도 이제 그거를 거절하면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아니까 나는 진짜 필요가 없어도 2번이 주는 거면 웬만하면 가져오고 웬만하면 먹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나는 그냥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게 문제지 막 그 마음은 그게 2번의 사랑이니까.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8번이나 1번은 자기 고집이 있어 또.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시키는 걸 되게 싫어해. 사랑이고 뭐고 그 본능형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에 대해 엄청난 저항감이 있고 그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싸우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은 이제 나는 옆에서 보면서 아니 집에 갖고 와서 버리지 그냥. 저기서 굳이 화를 내냐.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2번이 볼 때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는 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저 사람은 먹기 싫은 걸 먹으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자기의 존재를 침해하는 걸로 맞아, 받아들여진다라는 거를 2번도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거 받는 사람도 다 다르다는 거지. 맞아요. 내 선의가 꼭 상대방의 선의가 아닐 수 있다. 다음. 네. 나는 타인에게 행동 자체는 의존하지 않아서 스스로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배우며 이번이 관계에 의존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아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의 욕구를 자주적으로 돌볼 줄 모르고 상대의 욕구를 맞춰주며 그것이 보상으로 돌아와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메커니즘을 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존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이번 유형들이 본인이 의존적이라는 걸 아는 경우도 처음부터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1번 날개라서 더 이제 그리고 내향형이고 그래서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어머님은 본인 의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별로 안 해요. 저희 엄마는 3번 날개가 엄청 커서 제가 시즌 1 때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3번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3번 쪽이 있으니까 그럼 되게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 독립적이고 되게 지도자 스타일이에요. 리더 스타일이어서 맞아. 의존적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해요. 본인이 이제 챙겨주면 챙겨줬지 사람들이 나를 의존하면 의존했지 나는 의존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의존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의존적인 거 같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8번이랑 비슷해. 8번도 되게 8번은 그 내가 독립적이다가 거의 그게 정체성이잖아. 8번은. 근데 8번도 사실 의존적인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8번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이게 보면은 지배하는 사람이 의존적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면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다. 그러면 결국 그것도 타인이 필요한 거야. 맞아. 그래서 8번들이 되게 센 척하고 되게 독립적인 척하는데 사실은 의존적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2번은 그래도 8번에 비하면 훨씬 솔직하지. 내가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는 계속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8번이랑 2번이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연결돼 있잖아요. 2번의 분열 방향이 8번이고 8번 통합 방향이 2번이니까 연결이 돼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8번이랑 2번이 비슷한 점이 많아. 비슷해요. 에너지 발산형이야. 맞아.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해. 다른 방식이지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본인들은 속에서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받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존적인 거거든.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게 나쁘냐고. 자기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 근데 그게 좀 자만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존적이라는 맞아요. 게. 그러네. 내가 널 도와줘야 돼라는 거는 네가 나한테 의존적이니까 내가 널 도와준다는데 그치, 나도 자만이지. 내가 의존적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자만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모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돌이켜보면 나에게 분노가 들고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났던 순간들은 거의 같은 패턴이었다. 상대를 나에게 의존하게 하거나 혹은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겠지만 어쨌든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지침. 그러다가 이제 살짝 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가 섭섭해하거나 분노함. 근데 그게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은 되게 걸린 줄 아는 느낌으로 상대가 되게 섭섭해하면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기분이 나쁨. 주변에 아무도 나만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한테는 바라거나 섭섭해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적방하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남들한테 해주는 거를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떤 보상이 나에게 오지 않다고 느껴질 때 가장 서운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좀 많이 극복이 되셨어요? 네, 일단 지금은 그래도 서운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인정하고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계속 쌓이다가 결국 관계가 확 틀어지는데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뭐 계속 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받는 게 당연해진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2번도 문제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또 알아서 좀 해줘야지 되는데 그거를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있어요.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해주면 잘해줄 때 잘 할 것이지 해주다가 안 해주면은 그동안 해준 거를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좋아서 챙겨주는 거라고 해도 자기가 그거를 받아서 도움을 받았으면은 고마워하고 돌려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보면. 있어. 저희 엄마가 그 아빠랑 오늘의 영혼 게스트. 사진. 사진. 엄마가 아빠랑 싸울 때 항상 이제 아빠가 좀 잘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뭐 아빠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엄마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항상 엄마가 아빠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화를 풀어줘요. 받아줘. 되게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정말 며칠을 가도 안 풀 일을 하는데 아니면 진짜 6번이라서 더 그렇겠지만 정말 미안한 타당한 이유를 얘기하고 내가 풀릴 진실한 때까지 반성을 보여줘야지. 풀릴 때까지 얘기해줘야 풀 법한 그 화도 되게 쉽게 풀려. 그리고서는 그러면 또 아빠는 괜찮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는 아빠도 이상한 거 있지만 엄마도 이상한 거라고 자꾸 그렇게 받아주면 괜찮은 줄 알고 또 그런다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것도 이번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맞아. 결단력 있게 네. 이걸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잘 받아주니까 또 그게 반복이 돼. 패턴이. 그래. 그런 사람이랑은 사실 관계를 끊는 게 맞는데 이거 뭐 부부니까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아니 사람들과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 사이 그런 거 이해해. 뭐 이혼할 거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어떡해.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상대방이 아버님이 알아서 잘하셔야지 되는 거야. 헤어질 거 아니잖아.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있잖아. 가족도 아니고 이용해 먹는 거 그 사람 나빠. 내가 나쁜데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것도 난 이해가 가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뭐 가족도 아니고 알게 뭐야. 뭐 어떻게 하면 그만이지. 자긴 자기 실속 챙긴 거잖아. 근데 이제 이번이 그걸 받아주는 게 문제야. 이렇게 좀 끊는 걸 냉정해줘야 돼. 끊는 걸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젠 거절.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진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끊어내야 돼. 내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좋은 놈들은 진짜 말려 죽여야지 돼. 그럴 때는 제가 주부란 얘기 아니지만 쟤는 저렇게 싸가지고 이기적인 애들은 다 쌩까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이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건데 받아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버릇도 안 고쳐지고 나 멘탈도 너덜너덜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니까 진짜 위한 거는 끊어주는 거. 진짜 두 분이 머리형이라는 게 지금 확 느껴져요. 말려 죽여야지 돼. 끊어주는 거?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다. 그게 세상 힘든 일인데 저한테는. 저희도 힘들어요. 그치. 맞아. 나도 사실 관계 끊는 거 5번이 제일 잘하지만 5번도 힘들어. 결정할 때까지는. 근데 결정하고 나면 나는 이제 완전 끝이야, 진짜. 다시 생각조차 나지 않는데 얘가 옆에서 2번을 보는데 참 신기하게 생각해. 그 다음 거요. 네.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2번이 돌려받고자 하는 건 절대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세상에서 제일 뿌듯하고 행복하다. 사랑과 칭찬이면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들인 것 같다. 네. 맞아. 이거는 정말 그래서 내가 사랑과 칭찬을 2번한테는 많이 해줘라고 이제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맞아. 사랑과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이거 사랑과 칭찬이면 충분함을 느끼시면 안 돼요. 입만 빼는 사람들이 있어. 열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는 진짜 5번들은 근데 2번한테 이렇게 받으면은 감사하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진짜 뭐 그만큼은 절대 못 돌려주지만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입만 갖고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나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다른 걸로 해주는 타입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해. 입으로 해주는 게 중요한데 칭찬과 막 인정, 감사 이거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하면 돼. 나도 많이 노력을 해서. 근데 맞아요. 이것만 갖고 때우는 사람들한테 호구 잡히니까 그게 문제야. 네. 늘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도덕적 우월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네. 이거는 저기 뭐지? 수능형의 특징이에요. 1, 2, 6번. 1번, 2번, 6번 항상 내가 맞아요. 얘네보다 착한 사람이라는 거기서 이제 자기 좀 존재감을 찾는 거죠. 맞아요. 내가 아첨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의식적이고 자동 반사적으로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번에 싸바싸바는 진심이다. 그 순간 취했어. 네, 맞아요. 진짜 몰랐어요. 말을 계산적인 게 그렇게 아니었어. 하는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너는 말을 진짜 예쁘게 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만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말하는 거랑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계산하고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정말 신기한 질문인데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너무 신기해. 항상 다른 사람 기분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장점을 많이 보는 편이고 그래야 사실 그게 가능하니까 저의 그렇지, 그 그렇지. 퍼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게 중요한 자신과 타인의 개인적 영역 지키기에서 그래도 이번치고는 타인의 영역을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은데 거절을 잘 못해서 항상 나의 영역을 지키지 못한다. 이제 2번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희미한 게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2번이 막 이렇게 오지랖 부리고 참견하는 게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보이는 2번의 문제인데 요런 성향은요. 이렇게 내향적이고 조심스럽고 그런 성향들은 남의 영역 그렇게 침범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검열을 많이 해요. 예. 하기 전에. 되게 노력을 해서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거절을 못해서 내 영역을 침범당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예요. 자기 영역을 못 지키는. 이거를 제대로 하는 2번은 이게 더 문제야. 이거를 잘하는 2번은 없어. 거절 잘하면 사실 2번이 아니거든. 왜? 이거를 잘하면 타인의 영역 지키기는 자동으로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2번이 거절을 못하는 게 근데 그게 그래서 나는 이제 9번도 좀 그렇고 그게 오히려 나는 더 힘들어. 2번을 맞아. 대할 때가 그쵸. 진짜 괜찮은데 나저 괜찮다 하는 건지 또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너무 무리하는 거를 많이 보니까 내가 이거 얘기했다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또 5번은 남한테 부담 주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내가 부담 주는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면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제 2번은 그런 거에 거리를 느끼지. 쟤는 아직도 나한테 저렇게 거리를 두고 왜 나한테 부탁하지 않지? 이러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2번도 근데 이제 거기서 눈치 없이 영역 계속 침범하면은 결국 2번도 괴로워. 그렇죠. 네. 나중에 폭발하지. 거절이나 안 좋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약속이 있는 날 솔직하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한 친구들인데도 뭔가 야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 그런 적 있지? 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는데도 아니라고 하면은 상대가 무안할까 봐 그래 그런 적 있어 이렇게 네,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또 어떻게 나쁘게 보면 이것도 사실 가식적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정장애가 심하다. 작게는 메뉴를 고를 때 먹고 싶은 메뉴가 분명히 있음에도 상대가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원하지 않을까 봐 말하지 못하는 편이다. 상대가 원치 않는 메뉴를 먹는 것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메뉴를 참고 먹는 게 그 순간에는 마음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글쎄 이거를 보고 오늘 저희 녹화하고 회식하거든요 항상.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왜냐하면은 게스트분이 드시고 싶은 거를 먹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정해 네. 오시라고 네. 그랬는데 정해 오셨어요. 네. 다행히도. 고착에서 벗어나야지 되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능한 저희가 답변을 모두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현경 어느 별에서 왔니를 검색하시면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현경 검색하시면 작가님 블로그, 페이스북 어느 별에서 왔니 검색하시면 방송 페이지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있고요. 구독하기, 이웃과 팔로우 누르시면 방송 관련 소식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감사합니다.